자, 파이어폭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시면, 자, 요거 이렇게 좀 시작 프로그램에 많이 등록을 해놓고 계시면은 쓰기 편해요. 뭐 이건 따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파이어폭스입니다. 뭐 사실 크롬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자, 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브라우저를 가급적이면 다 동작하게끔 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웹 접근성 중에 하나예요. 이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거를 나는 크롬만 되게 하고 다른 거는 관심 없어 라고 개발을 해버리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크롬을 깔아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 브라우저 같은 거 사파리나 삼성 브라우저, 뭐 LG 쓰시는 분 LG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동작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상황마다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관계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 가죠. 자, 네이버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개발자 모드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똑같이 F12번 누르셔도 되고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Shift Ctrl I,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옵션 I겠죠? 아마도. 자, 맨날 헷갈려서. 자, 보시면 크롬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100% 똑같지는 또 않아요. 사뭇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서체는 무엇인가 라고 크롬입니다. 지금은 제가 크롬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요 엘리먼츠 탭에서 HTML이나 바디, 주로 이제 바디를 많이 선택하는데 바디를 선택해서 보시면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서체를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이라는 곳에 폰트 패밀리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열심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롬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크롬에 써 있는 여기 폰트 패밀리 이게 서체 명칭이고요. 대시 애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 서체를 쓰겠다. 자, 그럼 이 서체가 없으면 이 뒤에 있는 블링크 맥 시스템 폰트 마찬가지 맥 관련된 시스템이겠죠. 서체겠죠. 없으면 맑은 고딕을 쓰겠다. 즉 애플은 애플 기반의 서체를 따로 적용을 하고 애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맑은 고딕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무료 서체. 윈도우용이죠. 쉽게 말하면 윈도우용의 서체를 쓰겠다. 없으면 맑은 고딕. 영어 명칭도 있고 한글 명칭도 있네요. 그쵸? 영어 명칭을 인지하지 못하면 한글 명칭으로 써라. 얘기하는 겁니다.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서체 자체가 없으면 뭐 리눅스나 다른 OS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자, 이런 서체를 쓰세요라고 적용하고 있죠. 헬베틱한 사실상 영문권이지만 뭐 어쨌든 얘네들은 한글 계통을 먼저 표현하고 있고 영문권을 나중에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 이때 산세리프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얘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서체가 다 없으면 산세리프 즉 고딕 계통의 서체를 적용해 주세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개통이라도 하나.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서체를 정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영문을 먼저 가급적 쓰고 그 다음에 한글을 써라. 이건 디스플레이 배치용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코딩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특정한 뭐 서체만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라면 또 이게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서체는 처음에 어떤 서체를 적용하고 없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라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마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엔드는 아니겠구나. 쭉쭉쭉쭉.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크롬을 통해 이 코딩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보시죠? 찾으라 그러면 찾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든 하라 그러면 몇 번 익숙하다 보면 좀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이어폭스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스타일 말고 옆에 여기 써 있어요, 똑같이. 자, 확대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휠 하면은 커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폰트 패밀리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코딩 직접 한 그냥 공통 개념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이어폭스에서는 끝에 여기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글꼴이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써 있습니다. 무슨 서체가 적용됐습니까? 실제로 적용된,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적용된 서체는 맑은 고딕입니다 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맥에서는 아마 여기 있는 애플에 관련된 서체 요거 아니면 여기 있는 애플 SD 고딕으로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요 SD 고딕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보기 더 편하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라고 확인하는 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물론 그것도 여기 밑에 있습니다. 페이지에 적용된 모든 서체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보기 쉽게끔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굵기 보이시나요? 지금 조정하는 거? 뭐 라인의 행간 또 텍스트의 간격 굵기 내 마음대로 막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기울임. 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브라우저를 다 깔고 쓰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띄웠을 때 각 브라우저마다 가지는 강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습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내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써있긴 하지만 그럼 맑은 고딕 일단은 최소한으로 쓸 수 있을 거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나는 SD인데 SD 고딕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는 서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맑은 고딕 이거 뭐라 할까요? 최고 UI 타호마 자 이런 계통의 서체를 쓸 수 있다라고 써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글에서요? 다음인데? 네. 이거요? F12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브라우저는 크롬이 아니라 파이어폭스입니다. 네. 자, 파이어폭스라고 얘기 안 했나봐요. 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예요. 자, 파이어폭스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서체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크롬과 또 다른 기능이 들어있어요. 크롬은 크롬대로 기능이 또 있고요.
파이어폭스는 파이어폭스대로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각자의. 그래서 이런 서체를 적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어떤 서체인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심지어 여기 바디에 내용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 있다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애플 고딕 네오와 맑은 고딕과 도둠, 산세리프밖에 없는데 이쪽 글꼴에는 세고 UI인지 이거랑 타고마가 있는데 왜 얘랑 달라요?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신 바디라고 하는 부분에는 기본 이 서체를 적용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 다른 서체들은 태그는 별도의 다른 서체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별도로. 그거에 의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체냐 내부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그 아까 보셨던 요 UI라고 하는 요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아이콘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콘도 제가 그랬잖아요. 서체 계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미지를 딩백 폰트처럼 딩백 폰트가 뭐예요? 글자를 쓰면 아이콘이 띵띵 튀어나오잖아요. 뭐 동그라미 나오고 별 그리는 그렇게 서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파이어폭스에서 이렇게 서체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실 사이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난 이거 이 서체 이 회사의 서체 쓰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 파이어폭스로 딱 들어가서 띄우면 바로 보인다는 거죠. 뭐든 간에. 근데 난 이 사이트 서체 마음에 안 들어. 난 바꿀 거야. 그럼 이제 굳이 그거 안 들어가고 아까 얘기 드렸던 어디에요? 눈누나 구글이나 뭐 물론 다른 회사 사이트 가서 필요한 서체를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폰트 적용하는 방법이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맥 자체로는 제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일단 그건 잠깐 패스하고 당장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자, 윈도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쓰는 법부터 해보겠습니다. 구글에 보이는 서체 중에 자, 여기 노토산스라고 보이시죠? 이게 구글 폰트예요. 본고딕이라고 하는 이 서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페이지 옵니다. 자, 거의 본고딕 노토산스는 처음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딱 클릭하면 바로 화면에 뜹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샘플링이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아까 여기에 샘플링 넣어주면 괜찮겠네요. 여튼 자, 여기 위에 다운로드 패밀리라고 써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겠거니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그런데 사실 컴퓨터에다가 까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웹에서 적용을 하실 때에는요. 이 굵기 100, 300, 400, 500, 700, 900 이거 다 적용하시면 서치 몇 개 쓴 거냐? 6개 쓰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노트산스 하나인데 굵기도 서체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따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체를 3개, 맥시멈 3개라고 말하는 거는 굵기도 적용을 해서 서체 종류도 적용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적어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진장 느립니다.
진짜 느려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는 없느냐? 여기 끝에 select, select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딱 뜨면서 요거 담았어요. 100, 300 담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기본은 400이니까 400 쓰고 싶으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뺄 거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하시면 300과 400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요건 나중에 코드할 때 쓰는 거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사체만 컴퓨터에 다운받습니다. 자, 적용하는 건 잠시 뒤에. 자, 눈누도 보겠습니다. 눈누. 자, 눈누의 경우는 자, 이 많은 서체들 중에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보이는 이랜드 초이스체 M이라는 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씨 테스트는 이렇게 써보시면 확인이 돼요. 클릭해서 제목을 들어가시면 이름 클릭하시면 자, 광고니까 빼고, 자, 이런 화면들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약간씩은 달라요. 웹폰트로 적용이라는 얘는 실제로 코딩할 때 적용하는 계통이고요. 비슷한 계통의 서체는 이렇게 굵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노토산스와는 다르게 같은 계통의 서체라고 하더라도 아예 따로따로 페이지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건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대부분은 다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서 직접 스크롤로 찾아서 어딨니 하고 찾아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직접. 이때 방금 전에 보신 라이센스, 눈누는 대부분의 서체들이 무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무료라는 건 아닙니다. 얘는 거의 대부분 다 무료네요. 인쇄 무료고요. 웹사이트 적용하는 거 되고요. 영상 되고요. 로고용으로도 되고요. 로고 뭐 이렇게 뭐 삼성이면 삼성 쓰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베딩 어떤 이북이나 여러 용도로 쓰는 것들, 자, 불러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뭐 패키지 이런 거는 뭐 시각이니까. 자, 단 여기 있는 OFL, 이건 뭐냐면 여기 써있죠. 수정이나 복제, 배포하는 건 다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난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랜드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걸 내가 딱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10,000원에 팔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수정해가지고 나 원래 이거 이랜드 서체인데 내가 개량했어, 그러니까 이랜드하고 다른 거니까 내가 팔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이 눈누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다 요약을 해놨어요. 라이센스들을. 그러니까 이 서체만 올려준 이 회사가 정확하게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찾아보고 많이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스포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자, 사이트마다 조금씩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자, 받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윈도우의 경우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그리고 이곳에 폰츠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담으시면 되는데 담지 마세요. 담으시면 안 돼요, 아직. 자, 이곳에 그냥 폴더째는 아니고 파일만 담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담지 마십시오. 이유는 특히 편집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폰트 잘못 넣으면요,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거나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서체들을, 이미 깔려있는 서체들을 잘못 지우면 컴퓨터 다시 포맷 하셔야 돼요. 시스템 서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예 동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지우면. 네. 윈도우 10에서는 지우는 것도 시스템 폰트는 이건 못 지웁니다 라고 조금 더 락이 걸려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 됐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바로 적용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컴퓨터는 인디자인이 깔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도비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용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주로 책이지만 웹디자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곳으로 가면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어도비 거니까 어도비에 X86이 아니라 64비트로 갔어요. 어도비에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어요.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OTF가 있고 TTF가 있는데 뭘 쓰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편한 거 쓰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0이 없으면 혹시 다른 버전의 인디자인 없나요? 예, 여기 어떤 들어가는데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 2020 폴더만. 일러스트레이터만 있어요? 그럼 인디자인이 깔려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즈 안에 폰트에다가 넣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이런 차후에 인디자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깔잖아요. 인디자인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 실행이 아예 안 돼요. 이상 없이 깔아도. 서체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온리 웹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디자인을 깔 필요는 없는데, 나는 가끔 포스터도 좀 만들기도 하고 약간의 편집도 좀 하기도 하고 책자 같은 거 좀 구성하기도 하는데 라고 한다면 인디자인을 깔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콕을 깔던가.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안에 폰트 폴더가 무조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서체를 집어넣고 프로그램 실행을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지 서체가 문제가 없는 건지 최소한의 요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자, 이때 맥은 어떻게 확인해요? 맥은 어떻게 서체를 집어넣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당장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맥에서는 서체 관리자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 보시면 최근 버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을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응용 프로그램에 서체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맥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응용 프로그램 못 쓰시는, 켜는 거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시고요. 자, 그럼 요 서체 관리자를 켜면은,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요거예요. 근데 맥이 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윈도우는 그냥 쓱 집어넣고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맥은 이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이게 뭐냐면 모든 서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 자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얘랑 똑같아요. 윈도우랑.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면 여기 모음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서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웹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 아니면 언제 뭐 2000 몇 년도에 다운받은 거, 그 다음에 뭐 디자인용으로 따로 관리하는 거, 임시로 깔았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와 제휴받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끝나면 이걸 싹 지워버리면 깨끗하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윈도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일일이 찾아서 지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여기 웹이라 써 있는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서체를 딱 담아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훨씬 관리하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도비에 굳이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깔고 안 하고 그냥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신다고 하신다면 요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맥에서 그 어도비 들어가는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이건 영문판이라서 영어로 써있는 것 뿐이지, 보면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인디자인이라고 치고, 인디자인이라고 치고,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닥 누르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딱 뜹니다. 항목이 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똑같이 폰트라고 하는 폴더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컴퓨터가 지금 바로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없어서 지금 말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괜찮으시면 애니데스크 깔아가지고 저한테 공유 걸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켜지는지, 빈 문서가 열어지고 간단히 글이 써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윈도우 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윈도우에는 안 깔려요. 윈도우에는 안 깔리는데 대신에 그 안정성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임시로 켰어요. 이렇게. 자, 켜졌죠? 인디자인은 한글판 쓰십시오. 자, OTF를 넣으셔도 되고 사실 TTF를 넣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굳이 그걸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그 OTF는 약간 디자이너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TTF는 유틸리티 문서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게, TTF 파일을 만든다고 해서 미려하게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OTF로 만든다고 해서 대충 만들지는 않아요. 대신에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OTF가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미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지만, 어차피 TTF나 OTF나 누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만들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차이 나진 않는다고.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미리하게 막 검사할 수 있다. 서체 디자이너 정도? 그만큼 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리고 간단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정도만 되면 사실 서체가 문제없이 깔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컴퓨터에 인디자인 없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깔으세요. 여기다 아니라 서체 깔리는 곳에 깔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보여드렸던 C 드라이브의 윈도우지의 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과감하게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이미 글꼴이 있는 경우엔 있다라고 뜨겠죠. 겹치든지 아니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 프로그램에서 서체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